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에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2021년 폭스바겐의 첫 번째 신차인 소형 SUV T-Roc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려 합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SUV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스바겐 T-Roc은 폭스바겐 제타에 이어 수입차 대중화의 일환으로 출시된 3천만 원대 매력적인 SUV 모델입니다. 과연 폭스바겐 T-Roc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폭스바겐은 2022년까지 5T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5가지의 SUV 풀 라인업을 구축하는 것이 5T 전략의 핵심입니다. 기존에 판매되던 티구안과 티구안 올스페이스, 그리고 투아렉,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소형 SUV T-Roc과 더불어 폭스바겐의 풀사이즈 SUV인 테라몬트까지 모두 알파벳 T로 시작하는 폭스바겐의 SUV 라인업입니다. 이번 T-Roc 출시를 기점으로 4개의 라인업이 구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풀사이즈 SUV인 테라몬트 출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테라몬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한 곧 준비해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폭스바겐 T-Roc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폭스바겐 브랜드의 소형 SUV 라인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0년 1에서 3분기 동안 약 12만 대가 판매되어 유럽 B세그먼트 판매량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에서는 인기가 좋은 소형 SUV입니다. 폭스바겐의 모듈화 플랫폼인 MQB 플랫폼 사용으로 인해 소형 SUV지만 높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소형 SUV는 아무래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수 있는데요. 유로 NCAP 충돌 테스트에서 정면과 측면 충돌 테스트 부문에서 만점을 획득한 것도 T-Roc이 내세울 수 있는 안전에서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파워트레인은 2.0L 디젤 단일 엔진으로만 출시되며 7단 DSG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되어 150마력의 34.7토크를 발휘합니다. 가솔린 모델 없이 디젤 모델만 판매되는 건 역시나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2.0 디젤 엔진은 국내 기준으로 복합 연비 15.1을 보여주며 도심 연비는 13.8, 고속 연비는 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T-Roc의 크기는 현대 코나와 쌍용 티볼리보다 큰 사이즈를 가진 것이 특징이고요. 국내 출시 예상 가격은 3천만 원 초반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이 적용된다면 2천만 원대로도 구입이 가능해지는 수입 소형 SUV인 것이죠. 정말 국산차와 가격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T-Roc은 정확히 얼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T-Roc은 수입 차량이지만 경쟁 모델로 꼽고 있는 크기와 스펙이 비슷한 차량인 현대 코나와 쌍용 티볼리와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전장은 T-Roc이 가장 긴 4234mm를 가지고 있으며 전폭도 가장 넓은 1819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고 높이는 티볼리가 가장 높으며 코나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실내 공간을 결정짓는 휠베이스는 T-Roc이 수치상 가장 넓긴 하지만 재원상 3mm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동등하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한 수치입니다. 소형 SUV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바로 트렁크 용량인데요. T-Roc은 기본 445리터에 1290리터까지 확장되며 코나는 360리터에 1143리터까지 확장, 티볼리는 423리터에 1115리터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트렁크 공간 또한 T-Roc이 가장 넓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폭스바겐 T-Roc의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소형 SUV이지만 단단해 보이고 무게감 있어 보이는 익스테리어를 보여주는 것이 첫인상인데요. 투아렉을 시작으로 티구안도 그렇고요. 폭스바겐의 SUV들은 대부분 화려하거나 유니크한 멋을 추구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T-Roc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T-Roc을 보다 보니 문득 떠오르는 국산차들이 있는데요.
기아의 스토닉과 현대 베뉴입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기아 스토닉을 떠올리게 만들 만큼 유사한 느낌이 좀 있고요. 헤드라이트 하단에 위치한 주간 전조등은 베뉴의 그것과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스토닉의 안정감과 베뉴의 신선함을 골고루 잘 담아낸 듯 보입니다. 이번에는 폭스바겐 SUV 패밀리들과 디자인을 비교해 볼게요. 왼쪽 상단이 투아렉, 중앙 하단이 티구안인데요. 헤드라이트와 프론트 그릴이 일체형으로 이어진 듯한 느낌은 투아렉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티구안은 전체적으로 일자로 쭉 뻗어 있는 느낌이라 약간의 디자인 차별화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형들의 외모와 비교해 보더라도 크게 부족함 없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T-Roc입니다. 전면부의 모습은 심플하면서도 갖춰야 할 요소들만 채워진 모습입니다. 멋보다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익스테리어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 눈에는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도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이런 디자인들이 질리지 않고요. 오래 지날수록 매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측면 라인은 전형적인 SUV의 라인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스포트백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T-Roc이라는 이름에서 록은 바위를 의미하는데요.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휠하우스 부분은 플라스틱 가드로 마감되어 있어서 세미 오프로드, 비포장도로 정도까지는 거뜬하게 주행이 가능할 것 같은 이미지를 안겨줍니다. 바디 컬러와 루프 컬러를 다르게 한 투톤 컬러도 소형 SUV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요소죠. 좀 더 음영이 가미된 측면부를 살펴보면 볼륨감 넘치는 프론트 핸더와 리어 핸더, 그리고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과 두툼한 C필러 라인도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T-Roc은 멋을 안 부린 것 같지만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 SUV로서 기본에 충실한 멋을 내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리어뷰는 무난한 테일램프와 T-Roc이라는 이니셜, 그리고 하단 범퍼 가드로 무난하게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T-Roc은 소형 SUV에서는 드물게 전동 트렁크가 기본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폭스바겐 브랜드가 얼마나 국산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엔 T-Roc의 인테리어를 살펴볼게요. T-Roc의 인테리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독특하고 유니크한 트림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한국에 출시될 일도 없고 출시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과거 국산차에서도 이러한 색다른 트림을 찾아볼 수 있었기에 자료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바로 투싼 TL 시절 피버 패키지라고 해서 사진처럼 파란색 포인트 혹은 주황색 포인트를 넣어서 출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조사로서는 정말 큰 도전이 아니었나 싶지만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은 얻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죠. 다시 T-Roc으로 돌아와서 이 사진이 무난하면서 차분한 T-Roc의 인테리어입니다. 이게 훨씬 낫죠. 사실 폭스바겐의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멀긴 합니다. 그건 폭스바겐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재나 디자인에 대한 큰 기대보다는 사용의 편의성과 심플함에 초점을 맞춘다면 폭스바겐이 추구하는 가치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7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8인치 터치스크린, MIB3가 적용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며 열선 핸들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반자율주행, 차선 유지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긴급 제동 보조, 스마트폰 무선 충전까지 탑재된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3천만 원대 수입 컴팩트 SUV로 고급스럽진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구성인 것 같습니다. 2.6m의 휠베이스를 가진 2열 공간은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좁아 보이진 않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앉아보고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소형 SUV이지만 2열 송풍구 또한 전 트림 기본 사양이라고 하는데요. 폭스바겐 T-Roc은 국내에서 3가지 트림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타일,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이렇게 말이죠. 아마 스타일이 2천만원 후반, 3천만원 초반에 구입 가능할 것 같으며 프리미엄은 2천만원 중반, 프레스티지는 2천만원 후반 혹은 3천만원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T-Roc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T-Roc 중에서도 뚜껑이 열리는 T-Roc 카브리올레를 더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 출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티록 카브리올레가 국내에 출시될지는 아직 미정인 상황입니다. 뚜껑이 열리는 SUV, 오픈 에어링이 가능한 SUV는 정말로 유니크하면서도 매력적인 조합인데요. 우리는 이미 레인지로버 이보크 컨버터블을 통해 접하긴 했었지만 B 세그먼트 SUV 중에서는 처음 보는 장르입니다. 오픈카는 좁고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 라는 공식을 깨트려주는 더욱더 구매욕을 당기게 만드는 차가 티록 카브리올레가 아닌가 싶은데요. 디자인 또한 너무도 잘 나왔습니다. 이보크 컨버터블 못지않게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충분히 갖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디자인이에요. 특히나 이런 사진은 오픈 에어링을 꿈꾸는 오너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죠. 저도 죽기 전에 오픈카를 한번 소유해보는 것이 로망인데 3천만 원대 티록 카브리올레가 그 로망을 이루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미니 컨버터블보다는 확실히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빨간색 티록 카브리올레도 매력적이었는데 파란색 카브리올레도 진짜 매력적이네요. 굳이 메인카가 아니더라도 세컨카로도 정말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 티록 디자인은 이런 원색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탑을 열어놓은 측 후면부의 모습 또한 굉장히 멋진데요. 아무래도 SUV이기 때문에 전고가 높아서 좀 어색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까지 흔히 보지 못했던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차를 꼭 국내에 출시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네요. 제 와이프가 컨버터블 참 좋아하거든요. 사실 폭스바겐에서 뉴비틀이 단종된 뒤로 이런 아이코닉한 모델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티록 카브리올레가 출시된다면 단숨에 폭스바겐 SUV인데 뚜껑이 열리는 오픈카로 대중들에게 인식될 것 같네요. 여러모로 다재다능한 매력을 갖춘 티록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국내에 공식 출시되는 폭스바겐의 소형 SUV 티록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2천만 원대에 출시되어 대박을 터뜨렸던 제타에 이어서 3천만 원대 혹은 2천만 원 후반에 살 수 있는 수입 SUV가 탄생하여 또 한 번 대박을 이뤄낼지. 물론 디젤 엔진 단일 트림인 건 정말로 아쉽지만 그럼에도 꽤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1월 30일에 런칭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런칭 행사에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보고 카메라로 열심히 담아서 여러분들께 생생한 티록에 대한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록 카브리올레도 계획에 있는지 꼭 물어보고 올게요. 폭스바겐 티록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티록에 대한 더욱더 많은 정보 전달드릴 예정이니 구독하시면 다양한 정보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